자, 실전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을 보면 18번 문제는 K에서 이 K에서 함수가 왼쪽에서는 fx로 오다가 그 다음 오른쪽은 g로 이렇게 가야 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 K라는 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야죠. 즉 HK라는 것은 오른쪽 왼쪽 함수값으로 같아야 되는데 주어진 게 얘가 주어졌으니 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할 때 미분을 하게 되면은 H 도함수의 K에서 미분 계수 그거는 당연히 왼쪽 오른쪽 미분한 계수 동일해야죠. 좌우 미분 계수가. 그런데 얘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 다항함수 지수함수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얘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얘에다가 미분된 게 더해지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제곱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에서 이 g함수가 감소함수라고 했어요. g함수는 감소함수이므로 어떤 실수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항상 0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0 이상인 녀석에다 플러스를 곱했으니 0 이상이 되겠죠. 0 이상이 0 이하가 되려면 0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k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니까 접하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근데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뭐 얼마냐면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얘가 1이 되면서 2가 돼요. 그래서 gx는 감소하는 함수로서 미분계수 0이 0이 되는 거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원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이 대칭의 중심인 그러한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gx를 대략적으로 설정했을 때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대칭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함수 입장에서는 대칭축이고 원래의 함수에서는 대칭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고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2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 이러한 함수가 원점을 지난다는 걸 이용하면 식이 연성이 되고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통하여 답을 구하면 된다는 것이 18번 문제에 대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20번 문제는 g 제로를 묻는다. 그러면은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으로 계산하면 되고 이 의미는 x가 0이 아니니까 sin x도 0이 아닐 거고 이렇게 보내주게 된 다음 극한값이 1이니까 얘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 함수 도착점 정적분의 도착점이 출발점과 같아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0이 된다. 그것이 기억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니은 문제를 풀어야겠고 G0가 0이라는 것은 상수항이 없는 이차함수라는 얘기고 미분하면 이렇게 됐겠죠. 그런 다음에 gx를 대입하게 되면 x가 0이 아닌 경우 약분을 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곱셈 미분이니까 냅두고 미분하고 이런 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f0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나? 1이 되니까 날라가고 1이 되니까 a가 되는데 그 a는 g 도함수의 0 이상 함수 그거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fx를 정보를 잡았는데 이 빨간색 칠한테 다시 한번 미분합니다. 자, 사인은 코사인이 될 거고 1이 되면서 코사인 x 가만히 있고 얘 미분되고 그럼 이 코사인 x 빼기 뭐가 되죠? 식이 되죠. 이런 식인 상태에서 x에다 알파를 집어넣으면은 2 코사인 알파 플러스 a의 얘가 되는데 알파가 0이 될 수 있는가? 알파가 0이 됐다가는 2가 0이라는 모순이 생기니까 알파는 0이 아니구나. 그러면 사인 알파가 0이 아니구나. 그래서 넘어가서 사인 알파로 나눠줍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a에 대한 정보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f 알파는 사인 알파에다가 알파 플러스 a 지금 구했던 거죠. 알파 플러스 a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곱하게 되면 지금 주어진 식은 사인으로만 가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 이거는 사인으로 바꿔줄 생각을 하는 거죠. 통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코사인 제곱 알파를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준 다음에 통분하고 2 빼기 사인 제곱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류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21번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보를 일단 씁니다. 최고차항수 1이라고 했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쓰고요.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gx를 쓰시고 그 다음에 gx 쓴 상태에서 미분을 하고 자 미분을 하는데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g는 2에서 극값을 간다고 하니 2를 대입하면 p 플러스 5가 0이 돼야 되니까 p 값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함수에 접하는 직선 다른 말로 접선이죠. 접선의 개수를 묻는다는 것은 거의
대다수 접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접점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접점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 점의 접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정합니다. 즉 임의의 점에서 접선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접선식을 세우는데 그 접선이 0,a를 지난다는 걸 통하여 0,a를 쓰시고 그러면 t g더함수 t 식을 완성해야죠. 그러면 g더함수 t는 뭐냐? 여기 보시다시피 뭐 p가 마이너스 5인 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씁니다. 그리고 여기다 gt를 쓰게 되면 어차피 얘는 사라질 거니까 사라지게 되고 마이너스 2t제곱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함수를 다시 한번 이제 미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여기 빠졌구나. 자 GT죠. GT는 여기 이게 빠졌죠. 이 자연 로고 t가 빠진 상태입니다. 이 자연 로고 t가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사라졌고 얘랑 계산한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요 q가 있고 이 자연 로고 t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식을 미분해요. 다시 그러면 미분하면 얘가 되고 상수함 사라지고 t분의 2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얘가 0이 되게 하는 지점이 1인 건 다 알아요. 그런데 1보다 커지면 얘가 얘보다 크니까 플러스가 되지만 마이너스가 있다. 이런 식인 걸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프에 대한 추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그러면 이 왼쪽식은 1이라는 지점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수함수와 t죠. 상수함수와 이 왼쪽식은 아무리 많이 만나야 t가 2개밖에 없어요. 즉 다시 문제 해석해 봅시다. a가 주어졌을 때 상수함수의 위치가 주어졌을 때 접선은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주어졌을 때 접점은 최대 2개밖에 안 나와요. 최대 2개. 접선의 개수가 접점의 개수인데 접점의 개수가 최대 2개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가 0이 될 수가 없고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즉 a가 0이었을 때 이 a라는 녀석이 0이었을 때 상수함수가 0이었을 때 접점의 개수가 1개다. 이렇게 교점이 하나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이 함수의 1에서의 그 함수값이 뭐가 되냐면 q 빼기 3입니다. q 빼기 3이에요. q 빼기 3이다. 결국 q는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마무리 지으면 결국 p는 5였고 q는 3이었다. 이렇게 해서 fx를 구할 수 있었으니 대입이 가능하겠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상수함수가 있어요. a라는 상수함수가 위치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니까 접점의 개수가 1개가 될 수 있냐 3개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최대 2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 a가 주어졌을 때의 t는 하나구나. 접점은 하나구나. 접선이 하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대다수가 많이 틀리는데 왜 틀릴까 생각해 보면 이거를 자꾸 이 원의 외심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면 두 가지 이런 상황을 알아야 돼요. 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k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이 OP 길이를 알고 그 다음에 OQ 길이를 알고 그 다음에 각을 알면 되는데 OQ 길이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서 코사인 5, 4, 3이니까 여기 길이는 5분의 9라는 걸 알아요. 그럼 요 길이만 알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세타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즉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뭔지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PQ제곱 이거는 OQ제곱은 25분의 81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몰라요. 모르니까 x제곱이라고 하고 결국 x만 구하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다.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죠. 보시다시피 결국 해야 될 행동은 이 길이를 구하는 쪽으로 잡아야겠구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뭐 운 좋게 이 수선의 발이 저 원의 외심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닐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잡으면 원의 반지름 R이라고 하면 여기 R이고 전체 길이가 3이었으니까 3-R이고 세타였는데 지금 3-R분의 R이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를 하면 5분의 4가 되니까 5R은 12 빼기 4R은 3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면 3분의 4,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분의 5죠. 즉 3분의 5의 코사인 세타, 3분의 5의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5분의 3. 1이란 거 알았어요. 아, 1이구나. 여기 1이구나. 그러면 여기다 이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이 문제는 완성이 되는 그런 류입니다. 절대 밑에 것도 없이 수선의 발이 이 원의 외심이라고 하시면 틀리게 된다. 조심해야 된다.